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 속보가 혹시 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해서 송원석 의원이 아마 겸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송원석 님께서 겸임하시기로 그렇게 예정대로 하셨다고 그럽니다. 참 보면 35살 국민의힘의 가장 어린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시켰다가 몇 가지 또 개혁 안 되니까 자식 어디다 대고 지금 개혁하는데 팽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송원석이 이제 다 모든 걸 결국 TK를 위한 TK의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 청년층들이 국민의힘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구석을 파고 들어가서 동굴 파듯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방금 전에도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래는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선 의원이 될 목적으로 내지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결국 영남행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하방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한 거 뭐 저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가, 왜 못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NBS의 경우에는 45대 20이 나왔어요. 갤럽은 43대 23이 나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과반이에요. 50.6%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30이 나왔습니다.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뭐 50%, 근데 당 지지도가 50%를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30%, 이게 20%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례 조사에서 전부 20% 이상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뼈아픈 대목은 지난 탄핵 국면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가 이거 너희들 이래가지고는 되겠느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도 이거는 뭐 아랑곳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건지 내지는 구주류 친윤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위기의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적대기로 그냥 덮고 이거 내 이권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안 가운데서 저는 그 특히 하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위헌 위법하다고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효화시키는 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이미 시험을 보고 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해답 노트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제시를 하면서 해석서까지 다 발행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정답은 내가 찍은 답이 맞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랑 지금 똑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한 당론 그것조차도 무효화를 못 시키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뭘 쇄신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런 이해가 안 간다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나고 지금 아무리 무슨 겸임을 한들 내일 무슨 뭐 전국위원회 소집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뭐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 뭐 좀 측은하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근데 때렸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딱 그거예요. 그거죠. 야, 너네 잘못했는데 너 국민들 이번에 저 대선 때 졌잖아. 그러면 좀 반성해.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야 다시 해.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 자식들 정신 못 차렸네.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데 또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초리가 몽둥이 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6월 3일 투표 직후에 6월 4일, 5일 그 사후조사라는 게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왜 찍었는가? 그때 이미 나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과 네. 예, 김문수 후보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다는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노컷 뉴스가 이제 송원석 체제가 출범할 거다 하면서 이 삼중 늪에 빠질 거다 하는 기사를 예, 이렇게 냈어요. 근데 저는 삼중늪. 삼중 늪이라는 게 뭐의 삼중 늪이냐면요. 일단 계엄. 네. 예, 계엄. 저 보면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겸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시니까 뭐 다 하시는 분이죠. 네. 예, 송원석 저 대표가 12월 3일 계엄의 밤 때 국회에 진입은 했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8명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실종됐었죠. 예,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본회의장 들어가만 가서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갔어요. 네. 본관에 진입하고도 당사에 있어서 못 간 게 아니고 예, 그런 건데 그리고 한남동 관저 그 집회 나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건 친윤 아닙니까? 친윤. 네. 그리고 아까 어제 채널A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갈 생각이 전혀 없다 해도 이게 모자란 판에 별로 없다 그래요. 아니 그거 가시지 고검에 가시지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별로 없대요. 네. 전혀 없다 그래도 이거 반신반의 할 텐데 네. 별로 없다 그러니까 또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이 계엄 또 친윤에 영남에 삼중 늪에 스스로 퐁당 빠진 거죠 뭐. 참 저는 그걸 보면 예전에 그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바로 이제 구속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의원들이 뭐 자네 지키고 있기도 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요 의원들은 왜 맨날 가던 누굽니까 누구예요? 윤상현 의원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바쁘신지 요즘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왜 대변인 역할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 전 대통령만큼 싸늘하게 지금 다 떠나버렸던 전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전 정말 뭐 이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있을 때의 문제잖아요. 당원이 있을 때.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왜 선을 긋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내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 안 지려고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잊혀지겠지. 잊혀지면 내가 대구시장 나가든지 경북지사 나가든지 살짝 나만 살면 돼. 다 정말 전형적인 정말 그런 저건데 제가 아마 그저께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아주 그냥 다짜고짜 혼을 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냐고. 근데 참 뭐 어쩌고 뭐 하는데 그냥 진짜 이게 그렇게 이 국회의원 배지라는 게 저는 정말 이렇게 좀 못나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자연인이다. 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인인가요? 그런 생각도 들 뿐더러 사실 무슨 우리가 왜 범죄도 그렇잖아요. 그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문제를 하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다 지나버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뭐 그때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계엄과 탄핵이 있었던 그 시점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당론 채택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정의고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하는지 네. 정말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원내에 계신 분들 중에 주류를 차지하는 그 숫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요번에 선거하신 분들. 60표에 네. 이르는 이런 분들. 도대체 이 당의 미래나 한국 정치의 미래, 보수의 미래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그 본인 생각들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정말 저도 전화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있습니다만 뭐 소용도 없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방송사에서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패널들을 찾느라고 의원들 나오라고 그래요. 네. 그럼 다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아, 오늘 그 네? 중앙일보 기자가 그거 썼더라고요. 네. 그 대선 끝나고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인가 아침 6개 뭐 방송사 아침 네. 그 시사 프로그램 예, 그 봤더니 따블이에요, 따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우 전 됐어요. 안 나갈래요. 그런데요. 아니 그냥 저기 뭐 107석이면 그것도 밀리면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 여론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회 준다는 데는 또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언뜻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예. 관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관찰 예능. 네, 예능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뭘 하나 근데 그 이렇게 시청률 폭망해요, 네. 그러면. 뭘 하나 뭐 관심도 없겠지만 네. 뭐 어떤 분은 뭐 집에 있기 뭐 하니까 이제 그 시원한 로텐도어에서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아. 그렇게 뭐 캠핑하고 계시긴 하는데 김밥이 그게 뭐 얼마짜리예요? 뭐 한 김밥도 줄에? 맛있다고 그러대요. 네. 저도 한번 사 먹 오토 김밥 네. 뭐 그다음에 스벅 저 커피 이렇게 갖다 놓고 아주 우아하게 지금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정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세력한테 저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 보면 조금 교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욕 안 먹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 상황밖에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더가 없다 보니까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거기 핵심 있는 의원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핵심 전개 안 바뀌는 이상 아니 새 당대표가 그럼 들어와서 자 당론 바꿉시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뭐 그냥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당대표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면 이것도 뭐라 뽑았냐는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되지도 않고 뭐 물병 던지겠죠. 뭐 당론 바꾸자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그때 물병을 던질 게 아니라 탄핵 찬성을 하자라는 그 제안을 당대표가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였으면 오늘날과 같은 물론 뭐 대선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지금 뭐 사실로 바라보는 이런 행태에서는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실 뭐 총리 청문회 같은 것에서도 주진우 의원 뭐 홀로 사투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론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생산력 있는 그런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고 그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네.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여론의 추동력을 얻기는 고사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 혼자 물 위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리면서 뭘 한다 한들 그 아무도 이 구명조를 내려주지를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있었던 정경 같은 경우에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 변호인 했던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키질 않나?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뭐 시킨들 뭐 국민의힘에서 뭘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혹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오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배추 쌓아놓고 18포기. 아유, 김치나 담그지 뭐하러 그거 갖다 놓고 있어요 그거 지금 18포기. 배추 열몇 포기 사갖고 지금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 진작 할 때 잘하지 공부할 때 잘하지 시험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갖고 뭐 시험 공부만 하고 한다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도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다 먹었는데도 뭐 법사위 뭐 국민의힘에서 뭐 외통이랑 정보위랑 국민의힘이 위원장하는 3개 상임위 넘길 테니까 법사위 하나만이라도 주라. 그 3대 1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사위가 세긴 하지만 그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네네. 외통이 정보위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뭐 경제 예결위. 예결위. 예결위까지 다 준다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18대 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폭삭망해갖고 81석인데도 그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한테 그 법사위원장 양도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회 오랜 관례고 일종의 이제 관수법 비슷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그다음에 8명이나 지금 저 내각으로 차출했잖아요. 그렇죠. 그 8명이나 차출하게 되면 이전에 의원들이 입각할 경우에는 이 의정 활동 자체가 스탑되기 때문에 그
입각으로 인한 의정 공백 또 음. 뭐 표결 때의 어떤 거 네네. 상임위에서의 어떤 거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거든요. 네. 너무 그쪽으로 또 많이 가면은 이 여의도가 조금 약해진다. 뭐 그렇죠. 그런 판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호구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 호구죠. 뭐. 아니 라디오 나와 달라는데도 마이크 주겠다는데도 다 피하는데 네. 그거 뭐 호구로 보고 그냥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죠. 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방송사 작가들이나 이 PD들이 아니 국회의원들 좀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좀 말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진짜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지역구 처박혀 갖고 그냥 예? 참 이걸 통제할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송원석이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김천에서 알란가 모르겠지만 예?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렇게 뭐 비대위원장까지 맡아놔 아주 뭐 이 명함은 2개 가지고 가겠지만 국민들이 관심 없는데 이게 무슨 뭐 당 대표를 뽑는 선거 해봤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토지공사는 해놔놓고 뭔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공사 안 해놓고 집 지은다 그러면 집 바로 무너지죠. 최소한 새로운 당대표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문제 개혁이라도 좀 해놔놓고 지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저희들 밑에 나가는 자율구독료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